여드름 한의사. 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어라니언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원에 초진 상담차 내원하신 분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와중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좀 속상한 하소연을 듣게 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종종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오래 전부터 여드름을 겪어 오셨다. 이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헤어라니언 오시기 전부터 정말 많은 치료들을 진행해 보셨고, 어떤 치료는 정말 효과가 없었고 어떤 치료는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좀 돌아왔고, 헤어라니언을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고 생각하시고 좀 치료를 시도하고자 내원을 하셨다. 나는 어차피 여드름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덜 지저분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내원하셨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조용하게 겪고 계셨을 어떤 고민이나 뭐 속상함,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전달이 저에게 오롯이 다 되기 때문에 좀 남일 같지 않고 정말 좀 속상한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이곳이 마지막 말 그대로 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그렇게 되도록 좀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서 좀 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드름이 계속 재발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제가 좀 많이 듣게 되는 질문,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듯이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그 영상 중에서 여드름 치료에 12주가 걸리는 이유, 12주가 소요되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여드름 치료는 항상성이라는 것과 이제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내 몸, 지금 같은 경우는 내 피부겠죠. 내 피부가 인식하는 내 피부의 어떤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를테면 여드름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뭐 몇 개 이제 압출을 해서 여드름이 몇 개 줄어들었다, 혹은 뭐 좀 심하던 화농성 여드름이 일부 없어졌다 해서 치료가 그치게 되면 이제 피부 컨디션이 좋은 듯 하지만,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내 피부는 아직도 내 피부에서 여드름이 나고 있는 그 상태를 내 피부의 일상적인 어떤 상태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츰차츰 하나 두 개씩 또 여드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 패턴이 다시금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이전의 단계로 또 회귀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좀 심한 염증, 그리고 이제 그 염증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자잘한 면포들을 포함해서 개체수를 차근차근 줄여나가면 물론이고요. 그 압출했던 부분들, 제거한 부분들이 올바른 경로로 재생이 되면서 붉은 느낌이 빠지고 안정화가 되는 이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정화된 시기를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 그 기간까지를 포함한 것이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여드름 치료의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피부의 어떤 상태가 여드름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됨으로써 이제 여드름이 없는 상태를 일상적인 어떤 상태로 인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그 재발이 잦지 않은, 재발이 잘 발생하지 않는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병원에서 어떤 뭐 말 그대로 사심을 채우고자 어떤 뭐 여드름 치료의 기간을 뭐 길게 잡는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그 여드름 치료는 최대한 여유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성실하게 잘 따라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재발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드름약이라고 하면 보통 피지 억제제나 뭐 항생제, 이런 어떤 양약의 종류를 말씀을 하시는 걸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여드름과 관련한 약의 경우는 먹음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장점 못지않게 되게 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긴 기간 동안 조절 없이 복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에 이 약을 복용을 시작하시기 해서 내가 목표하는 어떤 피부에 호전된 바를 딱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 약에 관련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 약을 끊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약을 한번 좀 예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약을 꾸준하게 이제 복용을 하게 되시면서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체중에 도달하였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체중 감량이 끝났으니까 약을 그냥 안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약을 바로 끊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진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요요 현상, 이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꾸준하게 들어가서 작용을 해주던 어떤 그 약의 성분이나 이런 효능
효능 같은 것들이 갑작스럽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서 이제 몸에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다시 회귀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3번 드시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2번, 그리고 하루에 1번, 이틀에 1번, 결국에는 뭐 일주일에 1번, 이런 식으로 점점 내 몸에서 이 약의 어떤 효과가 이제 남아는 이때 서서히 흐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의존도를 낮춰 나가실 때, 그래서 약을 안 드시게 되셨을 때는 생각보다 이 감량에 대한 어떤 효과 자체도 꾸준하게 잘 이제 유지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여드름 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피부가 괜찮으니까 나 이제 안 먹어야지 하고 딱 끊으시기보다는 이 약을 끊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약을 복용하신 만큼의 어떤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좀 간헐적으로 약을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만 이제 드시는 경우는 그 효과도 점점 미미해질 뿐더러 전체적인 약 복용 기간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더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는 그 병원에서 이제 추천해 주신, 그리고 처방을 해 주신 그 약 복용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에 맞춰서는 잘 복용을 해 주신 이후에 안정적으로 끊어내 주시면 더욱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 외부적인 치료, 그 피부 이 자체에 대한 이를테면은 뭐 여드름 케어라든지 어떤 종류의 여드름의 호전을 보일 수 있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기를 꼭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조금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여드름 같은 증상이 모낭염인 경우인데요. 특정 부위에서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특징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일반적인 여드름하고는 다르게 피지 그 자체를 재료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면포를 다수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 증상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를테면 남자로 치면 수염이 날 수 있는 입술 주변, 턱 부위를 위시한 코 주변, 혹은 뭐 눈썹 주변, 아니면 뭐 이런 헤어라인들, 그리고 헤어라인 앞에 어떤 볼 일부들, 특정 부위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부어오르는 염증이나 자잘한 이제 잔녹만이 잡혀있는 일반적인 여드름이 아닌 가능성을 충분히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발생하는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해야 돼서 그 치료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을 때 훨씬 더 치료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특정 부위에서 염증이 주된 어떤 증상으로서 나타난다. 그때는 모낭염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성 생리 기능 관련해서 면포를 다수 포함하면서 염증의 양상도 매우 강한 특정 부위에서의 증상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호르몬 분비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여성 생리 기능 관련한 어떤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드름 치료와 관련해서 피지선을 파괴한다 뭐 이런 종류의 표현은 사실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피지 그 자체는 분명히 여드름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피지 그 자체가 아주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성인 여드름인 경우에 오히려 이제 그 피지 분비를 무조건 억제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각질층이 너무 얇거나 예민한 부위에서의 어떤 자잘한 여드름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요.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 피부 재반 증상을 더 좀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지를 뭐 억제한다 혹은 뭐 피지의 어떤 분비를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치료에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인 여드름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거랑 청소년기에 겪었던 여드름이랑 완전히 양상이 똑같다. 뭐 정말 면포도 굉장히 크고 이마에서부터도 발생을 하고 완전히 양상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성인 여드름의 이제 양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기의 여드름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부위도 조금 더 이제 얇은 부위로 옮겨간다든지 피지 분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얇아진 각질층에 의해서 이제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하기 때문에 여드름의 개체수를 잘 줄여 나가면서 더불어서 이제 이 각질층의 어떤 그 피부 장벽의 강화를 통한 피부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피지 억제 그 자체 못지않게 사실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진행하면서는 이를테면 뭐 압출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피부 외부적인 어떤 자극 때문에 일시적으로 더 붉어지고 이를테면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어떤 1차적인 일시적인 자극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염증성의 어떤 여드름 혹은 뭐 비염증성의 면포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이 여드름 그 자체의 개수가 치료를 하면서 잘 줄어드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뭐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뭐 단순히 일시적으로 좀 빨개졌다 혹은 치료를 하고 나니까 염증 한두 개 정도가 더 올라왔네, 이런 것들은 어떤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좀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어떤 뭐 자잘한 형태가 되었건 염증의 형태가 되었건 이게 멈추지 않고 치료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치료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되거나 중복되는 자극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복되는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이제 피부에 이제 주어지는 일련의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 자극을 제외하고서라도 내가 집에서 이를테면 피부 개선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어떤 뭐 케어라든지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활 패턴 혹은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드름이 계속해서 좀 촉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요새 같은 경우는 운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게 하나의 좀 유행이란 말이에요. 운동도 조금 이제 과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몸을 말 그대로 좀 키워내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드름 그 자체를 유발하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드름 치료를 제대로 진행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 주신다라고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치료의 효율은 그때부터 다시금 또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치료를 진행하시면서는 철저하게 이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로 인한 자극 이외에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병원에서 뭐 알려주시는 이를테면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 습관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를 조금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치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이 화장품이 모공을 막지 않는다, 뭐 혹은 이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면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이제 통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논코메도제닉 이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 그 자체에 있어서 굉장한 뭐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여드름이 뭐 감소하거나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논코메도제닉 화장품은 타 일반 제품들 대비했을 때 발랐을 때 여드름이 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적은 제품,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무조건 많이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드름에 좋지 않을 수 있는 영양제를 최대한 조금 피하시게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비타민 B 중에서도 B6, B7 그리고 B12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여드름의 발생에 있어서 오히려 그 분비를 촉발할 수 있는 이제 혹은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을 때는 조금 그 복용을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영양제의 개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 단백질 보충제 에 대한 말씀은 꼭 한번 또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뵙고 있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키워내고 예쁜 몸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를 뭐 좀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하나의 좀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굉장히 좀 큰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단백질 이제 섭취 같은 경우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몸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다 보니까 근력 운동 위주의 어떤 운동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여드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좀 높여주시게끔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단백질 섭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를테면 단백질 보충제의 개념보다는 자연식으로 단백질을 조금 대체해서 섭취해 주시게 되면은 그나마도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피부에 어떤 여드름의 개념을 유발하는 좀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거를 제 스스로는 여기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부디 한 번 더
더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만약에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꾸준하게 복용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그거를 좀 끊어보시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와 별개로 여드름에 이제 조금 좋을 수 있다, 여드름에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양제는 아연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형태의 영양제들은 여드름 치료를 하시면서 뭐 병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도 좀 잘 드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드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병원들이 다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호전, 그러니까 좋아지는 바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정말 편하게 말씀드리면 뭐 병원에서는 당연히 금전적인 어떤 그 이득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환자분들이 호전됨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 그리고 이제 호전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높아지는 이 병원의 성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병원에서도 다 이제 그 호전도를 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노력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희 해유라는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전제로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뭐 팁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이제 내원하신 환자분들의 어떤 그 피부 상태를 보고 증상에 대한 소견을 조금은 더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곳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소견은 이 치료의 방향하고도 연결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치료에 대한 어떤 그 목표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그 치료의 어떤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원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나서 이 증상은 어떤 증상이니까 이에 대한 어떤 치료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적정하다, 설명이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하면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드름 관련이니까 압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압출을 원장이 직접 해주는, 의사가 직접 해주는 곳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바랄 데 없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압출이라고 하면 사실 뭐 여드름을 치료하는 기타 뭐 이를테면 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기기적인 어떤 뭐 시술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뒤로 밀려서 그 중요도가 좀 자칫 많이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출은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 그 여드름 그 자체를 제거해내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제 수술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안 좋은 부분들을 몸에서 제거해내는 그 이제 마찬가지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압출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더 책임 있게 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제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압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피부를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치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의사가 피부를 그만큼 길고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치료는 사실상 더 좀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전부 다 압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좀 필요한 부분, 정말 좀 잘못하면 흉이 질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에 있어서 여드름의 제거 과정, 그러니까 이 압출을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는 곳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여드름은 분명 유전적, 선천적인 어떤 소인으로 인해서 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는 어떤 치료의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증상인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 그리고 치료에 대한 여유 있는 마음가짐은 여드름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